네, 포체티노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이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토트넘에 있었을 때 좀 포체티노 감독하고 좀 잘 맞았던 선수들도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체티노가 1년 반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반은 짧잖아요. 되게 짧다. 보도에 따르면 연장 옵션이 1년 조항이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면 자동으로 발동되는 조항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상 2년 반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간주해도 되고요. 부임하면서 포체티노 사단이 다 이동했습니다. 우리 이제 토트넘 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 인물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 디아고스티노부터 헤수스 페레스, 토니 히메네스, 그리고 포체티노의 아들인 세바스티아노 포체티노. 이 세바스티아노가 피지컬적인 관리나 훈련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숙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대요. 일가견이 좀 있군요. 네, 훈련을 이끌 때 세바스티아노의 비중이 꽤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1년의 휴식기 동안 포체티노한테는 여러 오퍼가 있었는데 막상 진짜 제의는 벤피카와 모나코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팀은 지금 당장 포체티노의 야망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하지. 메가 클럽은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토트넘에 쭉 남았던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성적을 봤을 때는 남을 수는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바르셀로나하고도 얘기가 있었는데 포체티노가 선수 시절, 감독 시절 에스파뇰에서 뛰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에스파뇰과의 인연 때문에 바르셀로나한테는 직접 거절한 의사를 좀 표명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포체티노가 이런 인터뷰 한 적이 있어요. 아스날이나 뭐 바르셀로나 감독직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거기서 일하느니,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이거 정정을 했을 건데 거기서 일하느니 나 그냥 아르헨티나 내 고향에 있는 농장에서 일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나서 뭐 그 팀에 대한 비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에스파뇰 선수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가기에는 어느 정도 어려운 건 있겠죠. 물론 그렇죠. 사람 일은 모릅니다.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에스파뇰, 소튼, 토트넘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포체티노가 단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토트넘에서도 결국 우승할 뻔했지만 2014-15 시즌 리그컵 준우승이 그랬듯이 네. 굉장히 불운했던 결과만 남았는데 그러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근데 파리 생제르맹 부임하고 11일 만에 지도자로서 첫 우승 기회가 찾아옵니다. 프랑스의 트로페 데 샹피옹이라고 프랑스 슈퍼컵 결승전이에요. 네, 그래서 포체티노가 첫 우승을 마르세유를 상대로 차지할 수도 있는데 토트넘 더비네. 네, 마르세유 만비고가 지금 감독이니까. 맞아요. 빌라스보아스가 하필 여기 감독이라 네. 포체티노 대 빌라스보아스 전 토트넘 감독끼리의 맞대결. 네. 이런 부분도 좀 재밌게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이끌면 포체티노는 아무래도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할 거예요. 이 슈퍼컵 우승도 물론 있지만 리그 우승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보기에 따라서는 리그 우승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한 시즌에 더블 이상은 해야 포체티노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은데 근데 지금 파리가 리그 순위 3위입니다. 네. 이게 리옹. 근데 거의 뭐 다다다다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때보다 약간 투엘 감독의 이번 시즌 전반기가 조금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질이 된 거죠, 사실. 그쵸. 경질이 된 거고 뭐 투엘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면서 경질을 시키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입니다. 이 리그 3위의 성적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후반기 포체한테는 관건이 되겠고 파리에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이건 다시 메가클럽에 도전하기 어려울 것을 말해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명성 타격이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파리 멤버는 좋고 정말 다 월드클래스급 선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토트넘 말미 때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때도 선수 투자를 받긴 받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당장 그 전에 무사 덴벨레가 2019년 겨울쯤에 팀을 떠나고서부터 중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있긴 했지만 뭐 그런 거 보면 덴벨레 대단하긴 해요. 지금 호이비에르 덴벨레 있었으면 볼만했겠네요. 네. 단단했지. 단단했죠, 진짜.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마지막 시즌에 하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영입, 이른바 영입이 아예 없었던 시즌 때 훨씬 더 포치의 팀을 잘 나가고 오히려 선수가 영입된 다음에 갑자기 성적이 왜 이러냐. 아니, 램파드랑 비슷한 것 같아. 네, 괜히 이런 얘기가 더 마지막 시즌에 붙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당장의 오명도 있는데 만약 파리에 갔는데 또 여기서도 실패를 한다. 그럴 시에는 포체티노에 대한 평가가 큰 타격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포체티노 부임하고 그리고 역시 관심이 가는 부분. 과연 토트넘 선수가 링크가 날 것이냐인데 지금 진하게 링크가 나는 선수가 있어요. 델리알리. 그러니까 친정팀 선수들이랑 링크가 되게 많아요. 네. 원래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감독들이 데리고 가기도 하고. 데리고 가는 감독이 있죠. 네, 근데 델리알리가 되려나 모르겠다. 물론 본인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파리 생제르맹이 주전을 차지하기에 만만한 팀이 아니거든. 예, 그래서 알리를 오히려 파리가 원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포체티노 부임하고서 실제로 알리와 에릭센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네. 두 선수에 대해서 아직은 모른다라고 포체티노가 뉘앙스로 얘기는 했지만 영국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좀 하고 있어요. 특히나 스카이 스포츠에 토트넘의 나름 담당 기자들이 알리와 에릭센하고의 이적설을 최근에 보도하고 있어서 점점 더 확률은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현지에서도 약간 보도가 엇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폿 메르카노 그리고 컷 옵사에서는 포체티노는 이미 알리와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 대해 대화를 나눈 상태다. 좀 구체적이다. 네, 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고요. 5일 있었던 가디언의 보도에서는 토트넘은 1월 알리의 이적을 막을 것이다. 왜냐하면 빡빡한 일정 때문에 미드필드의 옵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디언 쪽이 조금 더 현실적이긴 하네요. 네. 근데 여기에 나온 내용이 되게 의미심장한데 노셀소가 최근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최근 리그컵 스토크전에 알리가 선발로 출전했었고 그때 되게 기분 나쁘게 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풀럼전 연기됐잖아요. 근데 이 보도에 따르면 원래 연기된 풀럼전의 선발 라인업에 알리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쨌든 주장이 이거 확실히 보도.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도 말미에는 일단 델레 알리에 대해서 여전히 토트넘이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을 반대하고 있지만 만약 이적료가 조금 더 좋게 제의가 온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판매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이 좀 덧붙여져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뒤에 있었던 디 애슬레틱의 보도에서는 오히려 토트넘은 임대와 이적 모두 열려있다. 이런 뉘앙스의 보도를 했거든요. 네. 현지에서도 약간 보도가 엇갈리고는 있는데 포체티노가 오피셜이 뜨면서 점점 더 알리의 이적을 언급하는 보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디애슬레틱 이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만 따져봐도 이적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네요. 네. 근데 왜냐하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팔고는 싶을 것 같아요. 팔고는 싶을 것 같은데 불안한 거지. 그렇죠. 불안한 게 있죠. 중원에 그래요. 시소코는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시소코 호이비에를 빼고 저는 다른 의미지만 믿음이 안 가는 미드필더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운돈벨레는 부상. 그 다음에 윙크스는 언제나 그냥 저냥하는 선수.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원래 있는 그럼 호이비에르, 그 다음에 시소코, 윙크스, 은돈벨레가 사실 은돈벨레만이라도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선수라면 저는 델리알리 팔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쵸. 근데 이 4명 선수 중에 제대로 완전 믿음이 가는 선수는 호이비에르. 그 다음에 시소코. 근데 호이비에르도 물론 델리알리하고 위치가 완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고. 근데 좀 과부하가 이제 과부하가 이제 됐죠.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좀 두터움을 가져가고 싶지 않나. 그러니까 공격형 미드필더만 놓고 봐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은도벨레 빠졌죠. 로셀소가 있어요. 로셀소 부상이고.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떤 선수를 어떻게 쓸지 생각해봤을 때 사실 델레알리밖에 없죠. 사실상. 사실상. 네, 그렇기 때문에 1월에 나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원 지역이 내가 봤을 때 되게 두텁거나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리를 겨울에 보내는 거는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크죠. 그리고 PSG 토크, 사실 공신력은 높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PSG 토크는 해리케인의 이적설을 일단 보도를 했습니다. 파리로의 이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루머가 일단 있었고 오히려 토트넘 팬들은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양아들, 포체티노의 양아들인 라멜라 좀 데려가달라. 왜냐면 지금 라멜라가 부상도 너무 많고 약간 애증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토트넘 팬분들 사이에서는 모우라, 윙크스, 후안포이스, 가자니가 등 지금 토트넘에서 애매한 선수들을 과연 포체티노가 데려갈지 여기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잉여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잉여 자원까지는 아니지만 애매한 거죠 지금 위치가. 그렇죠. 야 솔직히 안 데려가지. 왜냐하면 지금 쓸 선수들이 많은데.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도 쓸 선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네. 과연 파리로 이들의 이적 가능성은 실제로 얼마일 것인가? 뭐 루머의 어떤 공신력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스쿼드의 상황을 봤는데 토트넘에서 애매한 선수는 솔직히 파리 생제르맹에 가면 더 애매하지. 그래, 더 애매하지. 파리 팬들은 당연히 안 반기죠. 네. 무슨 이유로 갑자기 모우라의 리턴을 바라고 윙크스, 포이스, 가자니가 지금 토트넘에서도 다소 애매하던 평가받는 선수를 왜 군침을 흘리겠어요? 솔직히 게임 해도 피파나 위닝을 해도 파리 생제르맹 고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선수가 그만큼 좋다. 선수 능력치가 꼭 팀의 능력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을 고르는데 애매한 선수들이 파리 생제르맹 간다? 아니죠. 가지도 못하죠, 솔직히. 그리고 이제 파리 팬들을 제외하고를 이제 주원이 형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파리 팬들은 파리 고르겠죠. 파리 팬들은 파리 고르는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뭐 다른 팀이나 아니면은 제 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파리 고르는 건 어쨌든 능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네, 능력 좋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2선 자원 상황을 보면 공미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가 드락슬러, 파레데스, 사라비아, 하피냐. 물론 뒤에 있는 사라비아와 하피냐는 지금 입지가 애매하고 약간 부상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뛰는 기회가 많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스쿼드에는 있는 상태고 윙에 지금 주전인 디마리아와 네이마르까지 포함을 해보면 2선 자원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알리와 에릭센까지 포함을 해도 굳이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2선 자원의 영입을 노리기에는 일단 선수 판매가 우선인 상황인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재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올해 여름에만 해도 작년 여름에만 해도 최근 코로나 여파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모습이었고 FFP를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선수의 판매가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포체티노가 지금 당장 토트넘의 선수들을 데려간다는 루머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높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파리 생제르맹에 이제 포치가 갔습니다. 네. 그럼 이제 훈련도 했고 좀 어떨까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RMC 그리고 파리팬스라는 이 PSG 전용 언론의 기사를 인용했는데 평소에 포체티노는 압박과 체력 훈련이 빡셉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압박과 체력 훈련 빡센 감독들이 뭐 남길 감독도 있고 여러 이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있습니다. 김학범 감독님. 네. 네. 대명사죠, 사실상. 대명사. 압박, 체력 훈련 이런 쪽. 그렇죠. 포체티노가 프레젠테이션 때만 해도 굉장히 친근한 모습이었대요. 근데 훈련 때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첫 마디부터가 이거였대요. 야, 팀에서 개수작 부리던 놈들 많더라. 이제 웃음기는 싹 빼야 될 시간이다. 이게 포체티노의 연기인가요? 네. 연기가 아니에요. 약간 그 축구 만화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거 옛날에 뭐 슈팅 이런 거. 이제는 웃음기를 싹 빼야 될 시간이다. 개수작 부리는 놈들 많더라. 이런 식으로. 어서 나오라고!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이 선수들이 훈련 중에 웃고 떠드니까 그만 웃어! 이건 훈련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공을 끝까지 보고 슈팅을 하라고. 집중하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엄격한 분위기였다고 하고 공격적이면서도 수비적인 압박을 강조했기 때문에 선수들을 많이 뛰게 지시를 했는데 투회 때보다 훈련 시간이 길어졌대요. 그리고 투회 때는 선수들의 자율성에 많은 부분을 맡겼기 때문에 훈련 때 선수들한테 많이 간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재다능한 선수들을 선호한 반면에 포체티노는 선수들을 일일이 관리하고 관찰하고 있대요. 그래서 훈련 때 그 GPS라고 하는 그 도구 있잖아요. 이 선수들의 훈련 프로그램 신체를 측정하기 위해서 GPS 장비를 빠르게 도입했다고 하고 체중 테스트, 수면 테스트까지도 지금 시도했을 정도로 수면 테스트는 뭐야? 수면 시간까지 체크하는 거죠. 수면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기계로 체크하면 이 사람이 지금 렘 수면인지 정말 깊게 잠을 자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뭐 GPS 같은 경우는 뭐 이제는 너무 보편화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베라티한테는 또 지금 식이요법을 특별 주문했다고 하고요. 음바페한테는 결정력 집중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 좋지 음바페한테. 네, 그래서 이러한 빡세진 훈련 때문에 이 기사에 따르면 디마리아가 주전 자리를 우려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포체티노는 훈련 때에서의 성과와 태도를 보기 때문에 디마리아가 못 따라갈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주전에서 밀리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괜찮아. 기사에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신뢰는 처음에는 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밀어주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또 이제 에르윈 치나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음식 이름인가요? 에르윈 치나가 뭐죠? 에르윈 치나. 왜냐하면 그 라멜라가 토트넘에 있었을 때 손흥민이 많이 못 나왔어요. 라멜라가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에르윈 치나 라인이었기 때문에 좀 에르윈 치나의 어떤 그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네, 이게 좀 듭니다. 네. 아르헨티나 태어나서 이렇게 발음한 사람 처음이야. 외국에서도 못 봤죠. Don't cry for me, 에르윈 치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물론 농담입니다. 네. 아르헨티나는 여기까지. 포체티노가 그럼 파리에서 잘할 것이냐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월클 선수들하고 관계가 어떨 것이냐인데 일단 물론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은 포체티노가 이끌었던 선수들하고 그냥 성격이나 성향이 좀 다른 부분은 있어요. 스타성도 다른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포체티노는 파리 생제르맹 주장 출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저번에도 파리 생제르맹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 언제부터 뛰었어?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야 너네 지금 파리 다 크고 왔지? 야 나 때는 진짜 개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너네 지금 돈 많이 받지? 나 때는 그런 팀 아니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오일먼이라고 하는데 내 차에 기름 넣기도 빡셌어. 그때는 막 이렇게 맞아. 하지 않을까. 본인 얘기인가요? 네. 주장의 솔직한 경험담을 풀면 포치를 따라갈 것이다. 그렇지. 난 솔직히 파리 생제르맹 주장 출신이라는 게 이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걸 솔직히 무시 못하거든. 맞아요. 왜냐하면 선수들도 스타 플레이에서 파리 생제르맹 돈 많이 줘서 일단 왔어. 왔는데 감독도 어쨌든 뭐
여기 어떤 그 연이 없는 감독이야. 근데 좀 잘해. 좋을 때 좋지만 한번 수틀리면 이 감독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 포체티노가 딱 오니까 야 그래도 저 사람은 여기에 뛰었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주장 출신. 주장 출신이잖아.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좀 그 우러러보는, 그러니까 인정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그 토트넘 때도 보면 선수 제어는 엄청 잘했어요. 맞아요. 우리한테 너 말썽 피우면 샷건 쏴버리겠다. 그리고 그 델레알리 같은 경우도 뭐 게으르다 어쩌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막 컨트롤도 잘했고 하니까 포체티노가 파리 생제르맹 뭐 저희가 뭐 주장의 뭐 정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뭐 꽤 잘 이끌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 포체티노가 선수들에게 본인의 어떤 그 리더십을 좀 강조하고 본인이 여기에서 좀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좀 티를 내기 위해서는 한마디씩 좀 해주면 됩니다. 선수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좀 야 내가 여기서 뛰었던 감독이야. 너무 꼰대 같잖아. 꼰대 같잖아. 그럴 필요 없어. 같이 어디 가는 거야. 어디 뭐 이제 복도나 이런데. 근데 어디 무슨 그 사무실이나 화장실 같은 게 있어. 그럼 딱 이게 어떤 장식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아직도 저거 안 치웠나? 참 저거 보기 안 좋은데. 야 옛날부터 저거 좀 보면 좀 재수 없었어. 이러면서 이제 얘가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작년에 새로 들여.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미리 배경을 봐야 되니까. 사전 조사를 다 해야 돼. 여기 주차. 야 니들 주차하고 여기 들어오기 빡세지. 좀 걸어오기 좀 멀지. 그때도 주차장 딴 데다 만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바꿨나. 바꿔야겠네. 막 약간 이런 느낌. 사퍼야 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옛날부터 여기 구조나 어떤 이런 어떤 그 상황들 내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고. 파리 맛집도 소개시켜줘. 어머니 이제 식사 밥 만든 어머니. 어머니 거기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여자분이 계란 후라이는 잘하시죠? 이렇게 하면 파리하면 무거운 빵이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와 무거운 빵이? 이런 식으로 저 어머니가 그렇게 오믈렛을 잘하셔. 먹어봤니? 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포체티노 파리 생제르맹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꾸준히 한번 팔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일먼이라고 하는데 내 차에 기름 넣기도 빡셌어. 그때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본인 얘기인가요? 전단지 알바할 때. 그러면 바로 귀담아 듣지. 감독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지. 버스비가 없어서. 버스비라도 택시비가 없어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참 그때도 어떻게 왜 여자친구를 그렇게 만났었는지. 그냥 포켓보이? 근데 여자친구를 만나고 집에 가는 길 차가 끊겨서 걸어갔나요? 뭐 14km인가 걸어갔다 하지 않았나? 아니 그 정도 걸었지 않았는데 한 1시간만 걸어갔죠. 14km를 어떻게 걷습니까? 제가 옛날 산티아고 순례길 할 때 하루에 한 30km씩 걸었죠. 센티아노. 센티아노가 아니라 산티아고요. 어떻게 하면 코가 뭐가 되죠? 다른 지역이었군요. 그래서 제가 걸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택시비가 없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여자친구한테 용돈을 받았었죠. 이 얘기 많이 들었던 거 같네요. 은근슬쩍 엊그저께 너 만나고 집에 가는 길에 좀 창피한 얘기지만 차가 끊겨서 걸어갔다. 오빠 택시 타고 가지. 내가 그런 정도 수지 아니다. 헤어질 때마다 저한테 3만 원, 5만 원씩 주어줬어요. 그건 솔직한 친구셨네요. 네네. 왜냐면 그걸 바랬으니까요. 오늘은 왜 안 주지? 안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좋다. 주장에 존심 따윈 버려라. 맞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새겨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잘 새겨 듣겠습니다.